탐색 트리는 탐색 작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자료 구조입니다. 다음의 정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원소는 서로 다른 유일한 키값을 가지고요. 왼쪽 서브트리에 있는 키값들은 루트의 키값보다 작은 원소들이고요. 오른쪽 서브트리에 있는 키값들은 루트보다 큰 키값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왼쪽 서브트리와 오른쪽 서브트리는 모두 이진 탐색 트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왼쪽 서브트리는 루트의 서브트리보다 이렇게 작은 값들과 오른쪽 서브트리는 루트의 키값보다 큰 값들, 이런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중위순위를 하게 되면 오른차순으로 정렬된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탐색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탐색은 루트에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이 루트에서 시작할 때 만일 x를 탐색한다고 하면 x가 루트의 노드의 키값과 같은 경우, 그리고 두 번째로 x가 루트 노드의 키값보다 작은 경우, 그리고 x가 루트 노드의 키값보다 큰 경우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일 작다고 할 때는 이쪽 서브트리로 왼쪽 서브트리로 넘어가게 되고요. 크다고 할 때는 오른쪽 서브트리로 넘어가서 다시 탐색 연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루트의 키값과 같다고 할 때 이 루트의 키값을 반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1을 찾는다고 할 때 먼저 11을 찾기 위해서 루트에서부터 탐색을 시작하게 되죠. 루트에서 탐색을 시작한 다음 11이 8보다 크기 때문에 오른쪽 서브트리로 넘어가서 이 10과 마주하게 되고, 11은 또 10보다 크기 때문에 오른쪽 서브트리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서브트리로 넘어서 14와 마주하게 되면 11은 14보다 작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서브트리, 즉 11 쪽으로 넘어가서 이 11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삽입 알고리즘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삽입을 하기 전에 항상 같은 원소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탐색 연산을 실행하여 같은 원소가 있는지 탐색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탐색 후 실패한 위치에 원소를 삽입하면 삽입 연산이 시작되게 됩니다. 삽입 연산이 완성되게 됩니다. 탐색을 시작했을 때 만일 4를 넣는다고 가정한다면 4를 넣기 위해서 8로 일단 시작을 하는데, 이 8에서 4는 8보다 값이 작기 때문에 왼쪽 서브트리로 넘어가게 됩니다. 왼쪽 서브트리로 넘어가서 3과 마주하게 되면 4는 3보다 크기 때문에 다시 오른쪽으로 넘어가죠.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4를 또 5를 만나게 되고, 5를 만났을 때 4는 5보다 값이 작기 때문에 왼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 빈 공간을 찾게 되면 이쪽에 4가 붙게 돼서 이렇게 연결이 되게 되죠. 알고리즘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이진 탐색 트리에서 삭제 연산은 좀 고려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선 삭제 연산의 순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삭제할 값에 대한 값을 트리에서 탐색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은 찾은 노드를 삭제해야 하는데, 이때 세 가지의 경우로 나누어서 삭제의 경우를 나누어야 합니다. 첫 번째, 삭제할 노드가 단말 노드인 경우, 차수가 0인 경우가 되죠. 이 단말 노드들은 차수가 0입니다. 이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차수가 0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삭제할 노드가 하나의 자식 노드를 가진 경우, 즉 차수가 1인 경우가 됩니다. 차수가 1인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10이 되겠죠. 그러면 차수가 1개니까 이 2번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삭제할 노드가 두 개의 자식 노드를 가지는 경우, 차수가 2인 경우를 말하게 됩니다. 이때는 8, 3, 14 등과 같이 이어진 차수가 2인 경우를 말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차수가 0일 때 만약 4를 삭제하게 된다 하면 탐색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4는 8보다 작으니까 왼쪽으로 넘어가고, 3은 4보다 작기 때문에 4가 이쪽으로 넘어가서, 5는 4보다 작기 때문에 이때 4를 찾게 되죠. 이 4를 찾고 나서 삭제를 진행하고, 그러면 이렇게 4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삭제 연산이 차수가 0일 때 삭제 연산이 완성이 되고, 두 번째로 삭제할 노드가 자식 노드를 가진 경우입니다. 즉 차수가 1인 경우죠. 10을 삭제한다고 예를 들었을 때 루트에서 탐색을 시작해서 8은 10보다
작기 때문에 오른쪽 서브트리로 이동하게 되고요. 그러면 10을 찾았죠? 이 10을 찾아서 키값을 삭제합니다. 키값을 삭제하고 이 빈 공간에다가 14를 끌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어지게 되죠. 이렇게 해서 차수가 1인 경우 삭제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수가 2일 때, 이 차수가 2일 때는 좀 헷갈리고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1차의 경우처럼 노드를 삭제하면 붙일 게 한 개가 아니라 두 개가 되는데, 이럴 때는 삭제하는 노드와 가장 비슷한 값을 가지고 있는, 즉 말해서 8이라고 하면은 9나 10이 돼야 하겠죠. 이렇게 비슷한 값을 가지는 노드를 삭제 위치로 가져와서 삭제를 시켜줍니다. 다음은 후계자 선택 방법 두 가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왼쪽 서브트리의 가장 큰 자손을 선택해야 합니다. 즉 말해서 루트의 왼쪽 자식 노드를 루트로 하는 트리에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노드가 되죠. 이 왼쪽 서브트리에서 가장 큰 값, 즉 오른쪽에 있는 이 5가 선택이 되고요. 만약 오른쪽 서브트리를 이동했을 때는 가장 작은 값, 즉 10, 이 10이 선택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만약 루트 노드의 키값인 8을 삭제한다고 할 때 8을 삭제해서 후계자를 선택하고 즉 5를 선택한다고 봤을 때 5가 이쪽으로 이동하게 돼 키값이 5가 이동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루트에 5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5의 키값이 사라지고 이 4가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완성이 되고요. 만일 10을 지운다고 가정할 때는 루트 8을 다시 해서 오른쪽에서 후계자를 찾아서 이 10을 여기다가 넣는다고 볼 때 이 8을 먼저 삭제하고 10을 가지고 와서 10의 키값이 루트의 키값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렇게 한 후 10에 원래 있던 10의 키값은 사라지고 이 14가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렇게 하면 이렇게 완성이